한국은 대추차 같아요. 마치 이탈리아에는 에스프레소가 있는 것처럼요. 깊고 진한 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요. 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한국엔 대추차 같은 게 정말 많아요. 알면 알수록 진국인 것들이 많죠. 근데 진국이 뭐예요? 저는 로마 소재의 대학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그레타라고 합니다. 최근 로마의 화려한 건축물과 역사의 흔적이 깃든 거리를 지나는 것 말고 한국의 역사와 흔적이 깃들어 있는 거리를 걸어봤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다녀와 본 첫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매일 아침 대학으로 향했고 반가운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한 대학에서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는데요. 이탈리아 대학과 한국 대학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이메일이었습니다. 대학에 근무하다 보면 이렇게 해외 대학과 꾸준히 교류 활동을 하려고 하고 그 교류 활동을 통해서 미래 발전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국가들이 몇 있는데요. 그중 한 곳이 한국이죠. 한국의 대학은 정말로 진취적이며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해내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이 학교에서 이 업무를 맡기 전 전임자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한국에서 개최하는 교류 행사가 있다면 웬만하면 결제를 받고 한국에 꼭 다녀오라고 하는 조언을 들었었고, 이전에도 전임자들은 한국의 대학과 좋은 교류 행사 그리고 많은 것들을 보고 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내용을 알고 있어서 이번 한국에 다녀올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다녀오는 것이라 최종적으로 총장님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미 한국 대학에서 준비해준 교류 행사 내용과 그 취지 등 어떤 목적과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자세히 만들어진 발표 자료가 있었고 그걸 그대로 이탈리아어로 번역해 총장님께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수월하게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늘 이런 식으로 완벽한 일처리를 추구하는 나라였고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전임자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에 갔을 때 기대되는 바가 정말로 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저희 대학과 교류 행사를 추진하는 지훈이라는 인물과 이메일로 수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메일이라는 업무 수단을 통해 지훈이라는 인물과 대화를 나누었고 많은 정보들을 받았지만 이메일에서 느껴질 수 있는 친절함과 전문성은 더더욱 한국에서 좋은 기억을 남길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포함한 몇 명의 교수님과 학생들 여러 명을 데리고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공항에서 저희 측 인원들을 맞이해준 지훈이라는 인물은 사진보다 훨씬 더 친근하고 믿음직스러운 인상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준비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때는 저녁 시간, 노을이 지고 있었고 아름다운 한국 하늘을 바라보며 저를 포함한 이탈리아 인원들은 한국의 아름다운 하늘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지훈 씨와 함께 이 행사를 주도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지훈 씨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일적인 이야기 말고 이렇게 아름다운 한국의 하늘은 오랜만에 본다며 지훈 씨도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이 자신의 고국의 하늘을 보고 낯설다고 말할 정도면 이 지훈이라는 사람은 일만 하고 사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의 하늘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의해서 뒤덮여 있을 때가 많아서 먼지 없는 화창한 날 노을을 보는 것은 한국 사람들도 신기한 경험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하늘이 중국에 의해서 오염되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사랑에 빠지기 전에는 그냥 먼 나라 이야기,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에 불과하니까요. 그렇게 버스는 한참을 달려 시내 교통체증도 겪으며 도착지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대학에 도착했고 대학의 기숙사 건물에서 지낼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짐을 숙소에 두고 저녁 식사를 위해 서울 시내로 나왔을 때 저희 교류체험단은 한국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야경이 멋진 것 또한 분명하지만 무엇보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넓직한 도로는 이탈리아의 도시와는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고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다들 하나같이 입이 딱 벌어져서 다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거의 여행차 따라오신 교수님도 역시 한국은 정말 멋지다며 한국에 여러 차례 다녀왔던 경험이 있었음을 은연중에 자랑까지 하시기도 하셨죠. 다들 한국에 온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훈 씨가 저를 보며 그레타 씨 진짜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아까 공항은 너무 삭막했죠. 하지만 저는 한국의 공항이 굉장히 깨끗하고 미래도시 같은 분위기를 풍겨와서 한국의 공항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공항은 볼거리 많은 장소였지만 한국인들에게는 공항터미널이라는 그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은 놀라운 한국의 거리를 걸으며 단체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방문했습니다. 유럽에서도 번화가에 한두 개씩 생기고 있는 한식당이고 늘 대기줄이 많아서 먹기 어려운 한식인데 역시 한국에서는 널린 게 한국 음식점이죠.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한국 식당에서 첫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한국 음식은 특징이 있습니다. 과한 향신료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죠.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일반적으로 그 향신료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음식이 될 수 있지만 대중성을 띠기는 어렵습니다. 이탈리아 음식도 대중화에 성공한 데에는 향신료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탈리아 음식에 익숙해져 있고 거부감 없이 이탈리아 음식을 먹습니다. 파스타나 피자 그리고 라자냐 같은 음식들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향신료로 맛을 내는 음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중성을 띈다는 점에서 한국 음식들과 비슷했습니다. 다소 매운 것을 선호하는 한국인들의 입맛 때문인지 조금 매콤한 맛이 어디에서나 있기는 했지만 그게 거부감을 줄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도록 만들어진 조리법 등은 왜 한식이 주목받는지 알 수 있는 점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유명해지지 않으니 음식도 덩달아서 유명하지 않았죠. 하지만 요즘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가 브랜딩이 잘 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런 한식은 더 널리 퍼지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국 본토에서 한국 음식을 먹었을 때에도 역시나 그런 느낌이 그대로 풍겨왔습니다.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치고 그날의 일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에 도착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음날 시작되는 주말부터는 별다른 일정 없이 교수님 및 학생들에게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교류 행사를 이끄는 이탈리아 대학 측 담당자는 저였지만 저 역시나 교수님 및 학생들에게 그 어떤 일정도 알려주지 않고 각자 알아서 주말 동안 휴식을 취하던지 한국을 여행하던지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두었는데요. 놀랍게도 지훈 씨는 학교 기숙사로 찾아왔습니다. 저희 숙소에는 다들 할 일 없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갈굼일은 이탈리아 사람들로 넘쳐났는데 지훈 씨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교수님 및 교직원을 데리고 근처에 갈비탕을 판매하는 한식당에 데려다 주었고요. 학생들에게는 운동장 하나를 빌려놨으니 그곳에서 축구를 하던지 스트레칭을 하던지 각자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학생들에게는 근처 무제한 뷔페에 갈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해놨다고 했어요. 아마 이탈리아 총리비서도 이렇게 일처리가 깔끔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등장으로 질서 없고 아무런 이벤트가 없던 저희 교류체험단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훈 씨의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확실히 한국 사람들과 이메일로 업무를 하면서도 느꼈지만 한국 사람들은 모든 일처리가 깔끔하고 각자 그 능력이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훈 씨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교수님들 및 교직원들은 지훈 씨에게 상당히 고마워했으며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지훈 씨는 학생들과 축구 경기도 함께하며 준수한 활약을 했는데요. 지훈이라는 한국 사람은 정말 뭐 못하는 게 어디 있는지 결점 없는 인조인간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훈 AI라고 부르며 지훈 씨에 대한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었죠. 자신의 주말도 반납하고 아무런 찡그리는 모습 없이 본인도 이 일을 학교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는 태도에 배울 점이 참으로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끝나고 진짜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부터 한국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교류의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이 한국 학생들과의 만남 시간이었는데요. 한국 학생들과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나라의 교육기관끼리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대화를 임할 자세가 정말 충분했는데요. 각자 자료조사는 물론이고 이런 교류 행사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진지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이탈리아 학생들은 한국을 놀러가는 나라쯤으로 생각했고 때문에 자료조사도 미흡했었죠. 그래도 나름대로 한국 학생들과 관련된 주제로 대화를 하기는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한국 학생들이 좋은 선생님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단순히 교과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생활에서의 영역과 지식을 바탕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게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화두인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런 시스템들이 교육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측하고 특히 개별 맞춤형 교육이 특화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이 해야 할 역할도 변화할 것이라는 수준 높은 내용으로 발표를 하는 한국 학생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열정 가득한 한국 학생들의 깊이 있는 생각과
통찰력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대학생들도 훌륭하지만 한국 대학생들은 더 진취적이고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크게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교류 행사였기 망정이지 정식으로 토론회를 열었다면 이건 우리 측에서는 참담한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학교는 자유분방한 분위기였습니다. 교내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동안 이 식당은 정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바로 저희 때문이었죠. 저희는 손님으로서 큰 환대를 받으며 학생들과 기념 촬영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내 식당에서의 단순한 식사 시간이었지만 이곳에서도 교류회장에 참여하지 못한 한국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시간이 생기기도 했죠. 감히 말하건대 한국인들은 열정적이고 진취적이며 그들이 맡은 바를 책임감 있게 풀어나가는 모습은 대학생 때부터, 아니 이미 그전부터 만들어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열정적인 모습을 우리 이탈리아 학생들도 꼭 배워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교육적이고 고리타분한 것들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문화체험도 함께 했는데요. 특히 모든 학생들이 만족해했던 전통차와 다식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전통차는 물에 차를 우려내서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가만히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최적의 맛으로 우려내기 위함도 있지만 여유를 찾고 평온한 마음을 찾기 위한 시간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찻잎을 넣고 좋은 향이 퍼지고 그리고 그 시간,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잠시 기다리는 시간, 한국식 전통 차문화 그리고 그 맛을 시음하기까지 별것 아닌 과정일지 몰라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고 한국의 여유로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장난기 많은 학생들도 한국식 전통체험 때는 엄숙한 분위기로 임해주었습니다. 특히 제 옆자리에서 체험을 도와준 지훈 씨에게 대추차를 소개받고 시음까지 해봤습니다. 아주 깊고 진한 맛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달콤한 맛은 감탄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마시면 마셔볼수록 깊고 진한 향이 올라왔고 저는 마치 대추차가 한국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탈리아에 에스프레소가 있듯이 한국에는 이 진한 차가 과거 한국인들의 커피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훈 씨의 설명으로는 최근에야 이런 천천히 마시는 차 문화가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지훈 씨의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이런 느긋한 차 문화는 성행하는 산업이었다며 이제는 전통으로 남아져가고 있는 이런 문화를 더 알리고 싶다는 뜻깊은 이야기까지 나누었죠. 고국을 사랑하는 지훈 씨의 태도에서 한국 사람들 누구에게나 깊은 애국심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통 한국식 차 문화를 경험했으니 현대적인 한국의 카페 문화를 경험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흔하게 널려있는 커피 가게 말고 한국에서는 독특한 테마의 카페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카페에서는 고양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카페도 있었으며 다른 카페에서는 조용히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북카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터처럼 꾸며진 만화책방 등 다양한 곳에 학생들과 함께 그리고 지훈 씨와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저 또한 커피를 마시며 책 한 권을 천천히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영문으로 구비된 책이 별로 없는 것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여유를 즐길 수 있었고 제 시각에서는 과거 한국의 전통차 문화가 완벽히 없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카페 문화로 변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지훈 씨에게 이야기했고 지훈 씨는 자신은 미처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시각으로 말을 해주어서 너무나 고맙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제 말에 격하게 동의하며 맞네요. 정말 이런 식으로 문화는 변화하고 있고 기본적인 틀은 변하지 않은 것 같네요 라고 말하기도 했죠. 저 또한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카페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매력적이고 배울 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것을 빨리빨리 움직이고 처리하는 문화를 가졌으면서도 그 빠른 속도에서 잠시 쉬면서 이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점은 정말 신기하고도 재미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교류 체험단을 하며 한국을 경험해본 많은 이탈리아 학생들에게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많은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볼 수 없었던 다른 한국의 모습에 우리도 이렇게 변화하면 좋겠다 싶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짓을 벌이지는 않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분위기는 모든 학생들이 첫 번째로 말하는 한국의 장점이었습니다. 사실 처음 한국에 와서는 한국의 높은 건물들 그리고 수많은 자동차들을 보면서 그러한 발전한 한국의 모습이 대단하다고 말했던 학생들이 한국에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며 장점이라고 느낀 점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한국의 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겉만 화려한 것보다 내실이 더 중요한 사람이 대접받는 요즘 시대, 비록 이런 것들은 국가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겠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해 있는 사회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오기 전 일부 학생 중 한 명은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출산 국가잖아요. 그들은 100년 뒤에 소멸한다고 하던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해요라고 말하던 여학생도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말을 합니다. 왜 한국이 저출산 국가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산다면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구경시켜주고 싶을 것 같은데라며 말이죠. 물론 우리는 일주일간 한국에 있어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 학생들의 총명한 모습 그리고 넘쳐나는 아이디어들과 높은 수준의 교육 환경은 감탄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한국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문제점 또한 없어 보였습니다. 이탈리아를 포함한 모든 선진국은 저출산 기조를 가지고 있고 그 해결 방안은 아무리 찾아도 있을 것 같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만큼 살기 좋고 안전한 나라가 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두들 의문을 띄울 수밖에 없는 경험기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교수님부터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까지 한국의 문화와 역사는 물론 사람들의 친절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잘 인솔해준 지훈 씨와 함께한 시간들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우리 모두는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소중히 간직하며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전임자들이 말해주었듯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들은 모두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따뜻함은 앞으로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보직을 옮겨 다른 업무를 하게 될 예정이고 제 후임자가 오게 된다면 꼭 그 사람에게도 한국과의 교류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참여하라고 권유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